제가 우리 오늘 초청 연사 그 김영곤 박사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혹시 소개가 습득까 싶어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오늘 특강해 주실 초청 강사님은 김형곤 박사님이신데요.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에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사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사회활동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30여 년간 우리나라 IT 발전 전략 수립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셨고, 우리나라 IT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우리 역시 김 원장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셨던 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많습니다. 제가 미래 만들기, 퓨처 코드 이런 건 2009년에 하셨고요. 또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통한다 2012년,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100세 준비법 2017년에,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2020년에, 100년간의 자기 탐험 금년도,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논문도 아주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놀라운 것이, 이게 최근에 이런 책을 집필하신 게 아니라 15년 전부터 꾸준하게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ICT와 미래, 행복한 100세 만들기, 행복한 100세 디자인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걸 만드신 책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인생 100세 시대니 장수혁명을 그렇게 우리 사회가 걱정을 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 김 원장님께서 그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일찍부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이 대변혁이 우리 국가와 또는 개인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이것을 계속 경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국가도 개인도 100세 시대 미래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이런 국민 계몽 활동을, 제가 생각에는 그 계몽 활동을 일찍부터 해오신, 소위 행복한 100세 인생 디자이너, 뭐 이렇게 말씀 붙여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국회 차원에서 연구하는 국회 미래연구원장님이십니다. 공무원이십니다.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사실 최근에 국회 이미지를 보면은, 그래서 유일하게 할 일을 하시는 한 분 아니신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현대인은 세 가지 F를, P와 F를 생각해야 된다. 뭐냐니까 포트폴리오, 프리 에이전트,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 다양한 전문성,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두고 일찌감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들 교육 과정이 원장님의 이 말씀에 딱 맞춘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길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프리 에이전트, 프리랜서로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가지 습관, 호비 7가지 습관이 아니고 7가지 습관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학습을 하는 습관, 학습 없으면 변화가 없다 하는, 그 다음에 좋은 인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원장님 말씀은 시간 관리는 곧 생명 관리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스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역량을 개발해서 발휘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너무 혹해서 좀 길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김홍균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뻥을 쳐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는 뭐 길어서 좋지 않으니까 한 30분 정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발표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좀 벗고 양해 주십시오. 우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간략하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굉장히 독특한 세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혁명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배우신 AI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혁명, AI혁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H혁명, 장수혁명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개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한 80년 가까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디자인하는 이제 제가 만든 방식은 지피지기 만들기 전략입니다. 지피지기는 아시죠? 전쟁에서 손잡이법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 거기 이제 만들기를 제가 더한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피는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아는 건데요. 크게 요약을 해보면 기술 변화, 인간 변화, 환경 변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혁명이고, 인간 변화의 핵심은 장수 혁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가 있죠. 그 중에서 요 앞에 두 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AI 혁명은 이제 진흥화를 향해 가는 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요 밑에 혁명입니다.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았는지를 요약을 해보면, 192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32세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죽은 애들이 이제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0살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불과 10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1960년에는 55세입니다. 그때는 이제 60세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환갑 지나면 굉장히 장수했다고 이제 했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84세 정도 되고, 여성들은 좀 더 길죠. 통계청 이런 데서는 좀 보수로 예측을 하지만, 제가 예측한 데는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또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정규분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첫 느낌이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훨씬 더 사시지만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저희 예측컨대는 미니멈 110세, 장수하시는 분들은 130, 110에서 130을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120을 나는 산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AI의 세계를 먼저 좀 요약을 해보면 딱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시적인 오른쪽 세계가 이제 인터넷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가는 세계는 뭐 메타버스다, 디지털 트윈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현실 세계를 많이 데이터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 디지털 쌍둥이 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상황 인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가시화도 하고 분석 진단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쉽게 가능하고, 밑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미래 예측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최적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굉장히 손쉽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I의 시대인데요. 그 일은 앞으로 일반적인 일은 아마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AI의 대표적인 게 넓은 의미의 로봇, 지능형 로봇이 셈이죠.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고 그게 기계가 되고 기계 속에서 이제 지능화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작업 로봇, 이 바퀴 달린 주행하는 로봇 정도지만 아마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지능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이제 기존의 일자리에서는 아마 차게 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는 그런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것 같고요. 그런 시대가 되면 보통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이게 이제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18세에서 64세. 그렇지만 지금은 앞으로 이제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해지는 새로운 자원이 또 두 가지입니다. 로봇과 AI가 이제 굉장히 큰 자원 중에 하나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리더가 될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가 기존에는 일 안 하는 세대였지만 아마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조금 무섭지만 그림 하나로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20세기까지는 지난 한 5,000년 이상 그 인간에 의한 지능만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갔다 그러면 2016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이제 먼저 실은 공격을 해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감성 쪽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저희들 때는 100만 명이 1년에 태어났죠. 지금은 이제 딱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25만 명 정도고요. 저는 7형제입니다. 아버지 엄마 합하면 이제 9에 할머니까지 있었으니까 10명이 한 가구였죠. 지금은 1인 가구만 하면 32%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합하면 지금은 한 64%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1인 가구, 2인 가구.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 같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인구 5천만 명 중에 60만 명 이상, 60세 이상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300만 명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주는 이제 시기인데요. 60세 이상이 1,300만 명이 되고 지금 이제 65세 이상도 8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령화 쪽으로 가는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시기인데, 이거를 통계청의 100년 데이터를 놓고, 이건 통계청이 제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100년을 한번 보시면요, 1960년 요 색깔은 14살 이하 인구 비중입니다. 이때 40.6%입니다. 우리 개도국에 여행 가면 온통 어린애 투성이죠. 1960년에 대한민국 모습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줄어듭니다. 보시면 2050년에 8.9%.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상을 해보시면 1960년에 어디를 가든 둘 중에 한 명이 14살 이하 어린애들 세계가 대한민국이었는데 2050년 정도 되면 10서너 명 중 이렇게 보면 애가 한 명씩 이제 드문드문 보이는 게 2050년도에 불과 30년 뒤입니다. 65세 이상은요 3.6%에서 쭉 늘어납니다. 조금 보수적인 거고 실제로는 2050년 되면 아마
45%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죠. 절대 수치로 보면요. 잘안 있는 거 같아요.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래요. 1960년에는 70만 명에서 90만 명,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쭉 늘어납니다. 500만 명, 1000만 명 늘어나서 2050년에 1900만 명이라고 통계청에 예측을 하는데 아마 20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안 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기 1960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인구 피라미드 딱 그 자체입니다. 요 빨간 선이 인구의 50%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5세 밑을 다 합하면 그냥 거의 반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들은 여기 대부분 분들이 1960년에는 여기에 속했어요. 제 느낌에. 그렇겠죠. 지금 인구의 반은 이 부분입니다. 3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요 정도 위치입니다. 지금. 그렇겠죠. 무게중심이 완전히 밑에 쏠려 있다가 가운데보다 약간 위가 중심이 50%를 차지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인데요. 요 그림 좀 기억하고 계시죠? 2060년에는요,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2060년이 되면 이제 40년, 어떤 분들은 걷기도 좀 힘들고 이렇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건강을 유지하실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건 통계청의 예측이고 제가 예측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의 중심이 밑에서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2060년 정도 돼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나이 많은 이분들이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인데 인구 반이 여기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2060년의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을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서 제 얘기를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건 인구 구조입니다. 사회 전체를 끌어가는 분들이 고민할 부분이고 우리 개인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내 수명은 어느 정도 될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살지가 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2015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2035년에 가장 유행할 100개의 키워드를 한 키워드당 2페이지씩 이제 소개한 일본 친구가 쓴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인데요. 거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초건강 시대가 그때쯤 되면 와서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어서 사람은 죽는다고 하죠. 그거를 줄어드는 것을 막는 과학, 유전공학, 생명과학, 의학 이런 발전으로 가능해서 아마 이때쯤 되면 147시대가 충분히 될 것 같다.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건 2015년 2월 23일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타임지가 별로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죠. 그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마 평균 142세쯤 살 것 같다 하면서 30조 가깝게 지면을 할애하면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우리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저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편인데 저보다 항상 점수가 높았던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던 친구들. 서울대 미생물학과 들어가서 생명과학부 교수를 하고 이준호 교수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61년 소띠죠. 이 친구가 2016년 4월 1일자 KBS 명견말리에 나와서 이제 1시간 동안 떠듭니다. 떠드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요겁니다. 120세 시대 쇼크. 본인도 61년생인데 본인도 저희들처럼 젊었을 때는 아마 한 90대 정도를 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61년생 전후는
이 친구는 이제 과학자니까 또 보수적이죠. 120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과학, 유전과학, 과학, 그 의학의 발전은 이게 1년, 2년, 5년 이때는 모르는데 10년, 20년을 모아보면 실제로는 이륙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미래를 이제 IT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래 사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86년에 이제 처음 그 IT 연구소에 들어가서 IT를 이제 한 30몇 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사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61년 소띠 정도면 120세 정도를 산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이건 2015년에 그 유엔의 이제 인구학자 한 분이 나이 분류를 다시 하자면서 제안했는데, 이분은 저보다 뻥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를 하고 노년은 80세부터 하자. 요거는 맞는 분류 같아요, 제 느낌에. 저거는 제 제안은 50대와 60대와 70대는 중년으로 분류하자 정도가 맞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얘기를 좀 요약을 딱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요 그림이 들어있어요. 인생 전반전이 훨씬 크고 후반전은 되게 짧게 잠시 있다가 가는 문제. 근데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일부가 살던 모델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델은 좀 오른쪽입니다. 전반전도 한 60년 굉장히 길었으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여기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본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요건 제가 꼭 10년 전에 그랬던 분인데, 20세기까지의 인생 사이클은 새로 모델입니다. 저 어려서 대학교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배워서 젊었을 때 일하고 잠시 여생을 즐기다 죽는 모델. 요게 이제 60대, 70대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른쪽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세 모델이죠. 100세에서 130세 모델이면서 이게 가로 모델로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교육을 열심히 받으시면서 이게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요 모델에 딱 맞춰서 실은 올해를 저는 살아오신 분들 같은데, 일도 건강만 하러 간다 그러면 아마 100세 전후까지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00세 전후에서 일한다는 얘기는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일하니까 일주일 다 빼도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활동은 여태까지 일 아닌 취미밖에 없었어요, 실은. 근데 이제는 그게 일에서 오든 취미에서 오든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을 길게 놓고 내가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뭔가 기여도 하고 내 자기 실현도 하고 뭔가 돈도 좀 벌고, 이런 제 라이프는 하나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활동의 묶음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제 그 라이프 꾸러미를 꾸준히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간 요약을 하면, 아까 두 개의 혁명이 22세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여기에만 막 신경을 실은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신 거죠. 그 정도 신경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 장수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서 내가 120을 산다면,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를 안 믿고 사시다가 예를 들어서 90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욕하겠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꾸로 제 얘기를 안 믿고 있다가 90 정도 살 거라 생각하셨는데
120세까지 사시게 되셨어요. 그때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하시죠. 후회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믿기 어려우시더라도 자, 오늘 제가 거짓말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회장님 말씀이 되게 적은 인력이지만 저도 배울 수 있고 되게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아서 오른쪽의 준비를 훨씬 더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인간을 딱 심플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다 그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가 두 개의 혁명 속에서 이제 다르게 돼요. AI 혁명과 에이지 혁명, 장수 혁명.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보면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이 제1번입니다. 1번. 2번은 이제 교육.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학습이죠. 이 두 가지가 ROI도 가장 높고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도 아마 이 두 개가 앞으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지금부터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안은, 죄송해요. 계속 지나가면. 하루는요, 24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60분을 하면 1440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짜실 때 내 하루에 몇 %는 뭘 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을, 제가 습관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건강에 하루에 10%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제 얘기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24시간 곱하기 1440분의 10%니까 네? 144분이죠. 144분은 2시간 24분, 2시간 반. 그러니까 15분으로 생각하면 14.4분이지만 하루에 1%는 15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는 난 내 몸에 투자하겠다라고 지금부터 좀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10%는 2시간 반이죠. 어떤 방이 1시간을 걷던 스트레칭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모아보셔가지고 우리가 120, 130을 산다 근데 10%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꼭 10%를 건강에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10%는 이 셀프 교육, 자기 학습,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이죠.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건 이제 본인이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10%를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0%. 합하면 2시간 반씩 5시간이죠.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겠죠,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습관 속에 넣는 것이 긴 인생을 볼 때 나중에 건강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20%를 투자할 준비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한 7%, 7% 아니면 5% 시작하더라도 목표는 10을 잡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GP입니다. 미래가 대충 어떻게 바뀌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되어서 20%는 내가 건강과 교육에 나 자신을 투자할 준비를 하자는 게 이제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요 작업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은 굉장히 긴 전쟁터 인생이죠. 소리 없는 전쟁터 인생인데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잘 아느냐 물어보면 당신을 1시간 동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쭉 설명, 자기 직위나 이런 거 다 빼고 나의 특성,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업이 굉장히 실은 중요한 작업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유발 하라리도 이 친구가 재미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은 불멸하면서 AI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걱정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질문을 근데도 불구하고 AI에 종속되지 않고 미래를 풀어가는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요 답을 제시해요. 되게 엉뚱하게도.
근데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저는 AI 시대, 장수 시대에 요 작업이 우리가 50세, 60세, 70세 이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우습지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 앞으로 또 저희들이 60년, 70년, 80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나 자신을 아는 작업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요새 이제 되게 유행한 MBTI 되게 좋은 검사 중에 하나고요. 좀 차원이 높은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독서, 여행, 명상,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이제 아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기 설명서라는 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딱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으로 앞장에 메뉴에 내 이름을 쓰고, 왼쪽에 나의 장점, 오른쪽에 내가 행복할 때를 쓰고 1에서 25까지 쭉 우선 매겨요. 그 다음에 뒷장을 돌려서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쓰고,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에서 25까지 쭉 매겨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톱워치를 재해가지고 1시간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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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해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습니다. 장점, 뭐, 여기 계신 분들 많겠죠. 부지런하다, 일찍 일어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적는 겁니다. 적어보면요, 요게 이제 100개의 텍스트로 나 자신을 설명하는 건데, 단점이나 나쁜 게 없으면서 자신의 좋은 점이나 강점이나 좋은 특성들을 이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 내 지향점을 넣은 것들 100개를 이제 막 적는 거거든요. 처음에 1시간 동안 해보면 100개 절대 못 적죠. 한 4, 50개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3, 40개라도 적어두면요, 그 다음에 숙주를 자기한테 주는 거죠. 자, 이번 주 내로 내가 100개를 채워본다. 이게 어려우면요,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족이 한번 둘러앉아요. 둘러앉아서, 야, 엄마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든 엄마의 좋은 습관이 뭐니?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면서, 그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가족한테 물어보면 이거 금방 채워져요. 저희 집은 요 작업을 실제로 그 아주 오래전에도 해봤지만, 올해 3월인가 이제 우리 저희 아들, 제가 장가를 이렇게 가서 아들놈이 대학교 4학년 이제 야구 선수였습니다. 포수를 해서 이걸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아들 졸업 기념으로 4명이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나머지 가족 3명이 얘기하는 이 사람의 자기 설명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봤어요. 저희 토요일, 일요일 이제 1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자, 아들부터 시작했던 거죠. 아들의 장점, 자, 엄마부터 얘기해봐서 돌아가면서 계속 돌리니까 25개 금방 나와요. 거기다 이제, 본인도 얘기해요. 나 그거 아니고 요것도 장점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혼자 끙끙거리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본인도 해보시고, 본인 자녀분한테도 해보시고, 가족이 해가지고 돌려봐요. 저희 가족끼리는 요 작업을 실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해도 바뀌겠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주 보면서 어떤 습관을 더 만들까? 내가 무슨 일을 더 해볼까? 어떻게 하면 요걸 하면 더 행복하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뭔가 미래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좋은 실마리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에서 한 10년 넘어 강의를 하면서 한 7,000명 넘어 대학생들한테 숙제를 전부 줬어요. 숙제를 다 받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3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하면 1시간은 둘째 시간에 이거 합니다. 근데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효과 있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겠죠? 제가 숙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쪽팔리지만 제 거를 예시를 이제 들어본 겁니다. 보시면 뭐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두 번째 숙제는요, 이건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거는 올해
요 앞에 첫 번째 숙제는 이번 주말까지 해보시면 제일 좋겠고, 요 숙제는 이번 연말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달력은 달력인데 나 자신의 100년 인생 달력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120세를 사는 겁니다. 살지만 뒤에 20세는 떼놓고 100살만 자기 인생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그거는 제가 2016년에 실제로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고요. 제가 태어난 1961년을 넣고 이제 엑셀 가지고 표를 그냥 대충 만드는데요. 2010년까지 왼쪽에 50년을 넣고 오른쪽에 2011년부터 2060년까지 50년을 넣어가지고 자기 역사를 가장 심플하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저 핵심 뭔가 역사 중심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이 실은 눈에 보이게 돼요. 한 장의 종이 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을 한 장의 종이 위에 펼쳐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제가 마치라고 설정한 시간인데 제가 계속 저 예,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숙제 2개를 내야 돼서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 좋은 점은요, 비어 있는 공간을 고르는 게 이제 또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야, 제가 이제 56세 때죠. 56세 때 저때가 이제 제가 그 여기 매년 쪽에 있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저기 부원장을 하면서 저게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제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설계도 할 겸 작성을 해봤더니 이게 100세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너무 이게 뭐라 그러죠? 백지가 너무너무 넓고 커요. 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제 연배하고 비슷한 분들이거나 저보다 약간 어리거나 어쩌면 한두 살이거나 이런 분들 저 같은데 작성을 꼭 한번 해보시길.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고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보고 또 보고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달력 매일 실험 보시죠. 그것처럼 인생 달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좀 힘들 때마다 아니면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아니면 좀 미래를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거를 펼쳐놓고 눈에 보이게끔 해가지고 인생을 생각하는 거와 머릿속에서만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아까 자기 설명서도 꼭 한번 만들어서 펼쳐보면서 자기 인생을 좀 디자인하시고, 두 번째 100년 인생 달력도 꼭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얘기인데요. 만들기는 만들기인데 습관 만들기입니다. 실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인생이 워낙 길기 때문에요. 아리스토텔레스 2400년에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은 땡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가 바로 습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대단한 철학자가 인생은 습관이다라고 딱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김성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역을 이분이 딱 50년을 주역을 공부를 하고 50년 주역 공부한 기념으로 쓴 책이 운명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운명수업에 심플하게 이렇게 그분은 운명은 습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새로 난 그 운명도 반은 있지만 나머지 반은 습관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습관이고 운명은 습관이다. 실제로 그렇겠죠. 습관 덩어리가 우리 인생이니까요. 이 습관을 생각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요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특정한 뭔가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를 하면 정말로 최고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남은 50년 정도는 적어도 하루 10시간 정도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게 365를 곱하면 18만 2,50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도 대단한데 내 인생에 18만 시간의 법칙이 내 인생의
가능성으로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 관리는 목표의 함수입니다. 마감 시간이 딱 정해진, 목표를 정해지는 순간 시간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되죠. 우리 인생도 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인생 비전하고 긴 목표를 정해두면 우리 인생 관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이제 숙제를 요약을 하면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인생 디자인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거를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행복하면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설명서 100년 인생 달력을 말씀드렸고, 인생 비전서는요, 지금 요 나이 때 딱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2014년에 저희 인생 비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이제 1년 연수 가서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 인생, 저보다 한 15년 어렸던 사람의 인생 비전서를 보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 인생 비전서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요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각자의 방식대로 한 10줄 정도만 쓰시는 겁니다. 10줄이 부담스러우면 4줄만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머릿속에 있죠. 근데 50대에 그런 인생 비전서, 자기의 방향성을 담은, 이렇게 살고 싶고, 적어도 요거는 좀 이루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다. 이거를 써보면요, 이게 제 경험이 맞다 그러면 놀랍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의 그 방향타, 굉장히 그 북극성 역할을 저는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비전서를 이제 한 10줄 정도 되는 비전서인데, 8년 됐죠. 8년 됐는데 지금 이제 봐도 그 비전서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얘기는 50대 정도에 만드는 인생 비전서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좀 부담스럽지만 요거는 이번 주 내로, 요거는 이번 달 내로, 요거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여기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의 인생 비전서 만들기, 아니면 인생 달력 적기, 요거 리마인더를 좀 달력에 넣어서 숙제를 언제까지나 하도록 자꾸 하시면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이게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다는 말씀, 전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되게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조 3개를 만들고 습관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냥 습관을 생각하면 이제 습관이라는 게 수만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앞에 3개를 자기를 알고, 설명을 통해서 알고, 100년 인생 달력을 만들고 비전서를 만들면,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게 내가 좋겠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욕심 부리지 말고 만드시는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적어도 이런 7개 습관은 꼭 필요하다고 이제 들었던 게, 토대 중에 토대의 습관이 이제 건강과 인성. 그 다음에 토대가 넓은 의미의 학습과 시간과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습관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 역량, 서비스 역량을 이제 기르는 습관들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맛보기로 이 3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시간관리 습관. 시간관리라는 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이제 제가 1년 시간관리를 하는 습관입니다. 제 수첩 맨 앞쪽에 이제 요게 노란 포스트잇인데요. 포스트잇을 한 장 붙여놓고 12월 한 달 동안 저한테 시간을 주면서 내년에는 무슨 목표를 달성하지? 라고 이제 해서 청하는 대로 적어서 거기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보통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적어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에 1년은 이제 계속 이 뭐라 그러죠, 자기를 이 자제하게 만들고 뭔가 통제하는 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년 목표를 몇 개라도 세워두고, 그것도 여기처럼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고 꼭 펼쳐가지고 어딘가에 붙여놓든지 눈에 보이게끔 해둘 필요가 있고, 저는 쪽팔리지만 저희 가족은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처음에는 강요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 요 가족이 목표를 달성해서 A4 용지를 해서 저희들 안방에 가면 아빠, 엄마, 딸, 아들 네 장이 1월 1일 항상 붙습니다. 이제 알고 있어요. 각자가 알고. 저희들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걔들은 1년의 생활을 목표 달성이 다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셀프학습입니다.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요 교육을 실은 받아온 거죠. 근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교사이자 학생이자 교수가 돼가지고 요 교육을 자기한테 계속 시키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교육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런 겁니다. AI 시대에 그 비주얼화 역량을 기르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거를 딱 한 방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기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AI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2015년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들이 있던 이제 볼 5만 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비주얼화시킨 데이터입니다. 이게 스트라이크 존인데 아래 위는 거의 정확하죠. 오른쪽 안쪽 바깥은 좀 비어져 나와도 스트라이크 쓰는 확률이 많았어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주면 아웃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볼은 요렇게 작게 들어가야 스트라이크로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심판들이 3볼 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줘도 괜찮죠. 심판들이 저렇게 후회됐어요. 요게 제가 2012년에 이제 빅데이터가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직원들하고 같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나간 이제 빅데이터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2015년에 실제로 5만 개 볼을 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7년 전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AI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7년 지났으면 얼마나 발전하게,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을 다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마디로 현상을 설명, 요즘에는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 봐도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비주얼을 만들어서 기사와 같이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냥 쭉 찢어가지고 한 번 적고 신문에 두 번 적으면 딱 A4 크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스크랩 하시는 거죠. 그 비닐 폴더 클리어 파일 40개짜리를 사시면 앞뒤로 이렇게 스크랩 하시면 한 권에 8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모으시던 스크랩을 이런 것들을 80개를 하시면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역량은 여기 필요한데, 여기 이제 여성들한테 굉장히 강하고 우리 남성들한테 굉장히 부족한 역량인데 파토스 역량입니다. 페이소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감성 역량입니다. 이게 저는 휴먼 서비스 역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거나 설득을 하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최근 몇십 년 동안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제 해서 붙인 건데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저 느낌에. 에토스는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로고스는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 두 개를 합해봤자 35%. 파토스 하나만 가지고 65%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파토스는 여성들이 감성 역량, 공감 역량이 높죠. 제가 파토스를 배울 표준화된 방식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집처럼 따라하기로 파토스 역량을 기르는 연습을 이제 하는 셈인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요 역량을 길러야 나이가 들어도 실은
공감 역량, 감성 역량을 가지고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5시 넘겨버려서 저녁이 늦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이게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이게 저희들이 2m도 안 되는 작은 키를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 한 명 한 명이 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 건축물은 토대하고 뼈대가 가장 중요하죠, 실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근데 토대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고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10%는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르고 실제로 활동도 하고 해야 인생이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저희들 직장생활은 특히 대한민국은 그랬어요. 이 하루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다 쏟다가 집에 오면 이제 터지는 거죠. 이게 직장생활 20-3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정말 시간 투자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급하지는 않은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 건강, 넓은 의미의 셀프학습과 학습, 그 다음에 파토스 역량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좀 늘려주시겠습니까? 120세는 산다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믿다 보면 인생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짜증날 정도로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이 마음가짐, 일신울신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신울신하는 마음가짐을 10줄의 시로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1938년에 쓴 시인데요. 이 10줄밖에 안 되지만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들어있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따분한 길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 제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오바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래. 인생 후반전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120세 꼭 좀 믿어주시고 그 인생 디자인은 3종 세트, 자기 설명서, 100년 인생 달력, 자기 비전서, 인생 비전서죠. 세 개를 꼭 만들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